시민단체의 본연의 임무가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을 감시하는 거다라면 우리는 그분들에 대해서 특히 지금 조국 장관도 참여연대 출신이거든요. 이분에 대해서는 남들보다 더 가혹하게 신랄하게 감시, 감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자르기 위한 인사라는 평가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예. 저희 뉴스톱10이 우군이라는 표현을 좀 써봤거든요. 현 정권을 뒤에서 든든하게 힘을 실어줬던 진보 시민단체들도 이 검찰 개혁 관련해서 조금씩 등을 돌리고 있는 듯합니다. 이번에 참여연대 핵심 인사가 검찰개혁 법안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이 얘기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날갯짓을 할 수 없다. 검찰개혁 관련해서 반발하면서 사표를 던졌어요.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양 소장 본인이 변호사이고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잘 알고 문제점을 지적을 한 건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방향 자체는 옳지만 그 검찰의 그러니까 수사 지휘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한 건데 예를 들어 경찰이 수사 착수권과 그 종결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착수권도 착수권이지만 종결권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검찰과 달리 지역에 굉장히 밀착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 토호나 어떤 조직 폭력배도 될 수 있겠죠. 또는 기업인이라든지 여러 기관과 상당히 밀착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의를 제기한 것 같고 실제로 버닝썬 사건에서 보듯이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경우도 있고 드루킹 사건을 보면은 당연히 수사해야 될 대상을 오히려 감싸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한 것 같은데 한 가지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만약에 양 소장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참여연대 이름으로 보고서를 내서 현 정부에 전달해서 의견이 받아들여지게 해야 되는데 그게 정상적인 그렇죠. 시스템인가요?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물러나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이전에 김경률 집행위원장도 조국 일가의 펀드 투자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했음에도 본인이 연대 이름으로 보고서를 낸 것이 아니라 본인이 물러나는 방향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참여연대는 과연 어떤 기관인지 이런 문제도 한번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잠시 언급을 좀 해주셨지만 문재인 정부의 이 동직격인 참여연대에서 이렇게 반기를 든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시민단체의 본연의 임무가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을 감시하는 거다라면 우리는 그분들에 대해서 특히 지금 조국 장관도 참여연대 출신이거든요. 이분에 대해서는 남들보다 더 가혹하게 신랄하게 감시, 감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현실이 참여연대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냐면 이분들에 대해서 참여연대 출신들에 대해서 입을 막고 어떤 감시 행위도 하지 않는 눈을 감고 넘어가는 이런 행위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하종대 국장, 글쎄요, 현 정부에 지금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이 정말 많잖아요. 거의 동직격이라고 아까 표현했는데 근데 김경률 전 집행위원장에 이어서 이렇게 검찰개혁에 대해서 우군도 등을 돌리면 글쎄 여권 입장에서 총선 앞둔 여권 입장에서 좀 꽤나 힘을 좀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조국 전 법무장관 같은 경우도 참여연대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김경률 씨 그리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인 양홍석 변호사가 저렇게 등을 돌렸다면은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하면 적어도 진보 진영에서 상당히 뜨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얘기했지만은 그러지 않고 계속 자기들끼리 뭉친 사람들끼리는 계속 지금 반박을 하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진보 진영에서 이게 내부에서 이렇게 비판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사실 더 따끔하고 사실 가슴이 아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실제 문재인 정부의 지금 핵심 정권을 잡은 핵심 그런 세력들에서는 저기 내부의 저런 것조차도 오히려 배신자 아니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과연 반성과
자성을 해보는 계기로 삼을까? 오히려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이동현, 네네. 이거 왜냐하면 뭐 내부에서는 뭐 그런 약간의 좀 목소리도 있을 수 있지만 좀 일련의 과정들을 쭉 보면 일요일에 이제 부장판사 한 명이 이렇게 헌법 정신 얘기를 했었고 김웅 교수도 마찬가지고 오늘 진보 시민단체까지 이런 목소리를 내면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꽤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조국 전 장관과 일가 사건도 처음에는 그 일가의 비리 문제로 시작이 됐는데 결국은 그게 정쟁화되면서 이념과 진영의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이른바 검찰개혁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과정이 진행되면서 진보 내에서 이거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옳음과 그름의 문제가 아닌가, 합리와 비합리의 문제가 아닌가, 이성과 반이성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반성들이 나오고 거기서 진중권 교수, 그다음에 김경률 위원장, 그리고 서민 그 당국대 의대 교수 있죠. 이런 분들이 기존의 진보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진보 내에서도 재편이 이루어지면서 좀 더 합리적인 목소리, 좀 더 이성적인 목소리가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등을 돌린 건 시민단체뿐이 아닙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가 오늘 대통령을 향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그의 과거 발언부터 들어보실까요? 세 분 대통령님의 민주주의의 정신을 계승할 유일한 대통령감, 저는 문재인 무엇뿐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김현철 씨가요, 김태현 변호사님, 뭐 제가 다 읽진 않겠는데 꽤 대통령을 향해서 원색적인 비난을 했습니다. 이제 국민을 개대적으로 저거는 사실은 이제 영화에 저 대사가 나오고 예. 이제 공무원이 저 발언해서 이제 그 굉장히 저 공분을 일으켜서 그걸 아마 패러디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국민 저항권을 강력히 발동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비판인 거죠. 근데 이제 정치인 대통령이나 뭐 여당 또는 야당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된다고 할 때 결국 뭐 저항권이라는 게 뭐 국민이 지금 무슨 뭐 다시 들고 일어나서 뭐 권력을 끌어내릴 방법은 없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총선에 다가오니까 표로 심판하라고 맺지 않겠어요? 결국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야 한다. 뭐 총선에서 심판해 주십시오. 뭐 이 의미를 읽히기는 해요. 근데 다만 이제 앞서 말했던 그 진보 진영에서 그 민주당과 죄송합니다. 진보 진영에서 이 청와대의 지금 어떤 입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과 예. 김현철 교수가 하는 건 좀 결이 다르죠.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은 뭐 진중권 교수도 그렇고 뭐 참여연대도 그렇고 참여연대 일부 이제 그 간부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진보 진영의 지지자였다가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약간의 뭐 지지를 철회했는지 모르겠으나 예. 반대 목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김현철 교수는 원래 사실은 뭐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만들었던 지금 당은 신한국당이고 신한국당의 후신이 지금 자유한국당 아니겠어요? 예. 그 본인이 몇 차례 공천을 신청했던 당의 후신도 자유한국당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를 했고 지금은 지지를 철회하시는 것 같은데 뭐 이 지지 선언과 지지 철회가 그다지 뭐 여론의 반향을 일으키거나 뭐 그럴 것 같지는 않다는 제 생각은 듭니다. 좀. 자, 이 검찰개혁 그리고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여러 청와대와 여권의 공격에 대해서 결국 여당 내부에서도 이 대구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김부겸 의원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대학살이라고 언론에서 표현을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점에서 소위 부당하지 않느냐 이른바 정권에 대해서 칼을 들이대니까 이렇게 부당하게 말하자면 허리를 끄는 것이다 뭐 이런 어떤 여론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권력에 칼을 들이대니까 권력이 뒤통수를 쳤다 뭐 그런 분위기가 강한 건 사실입니다. 글쎄요, 김주옥 교수님. 이 김부겸 의원의 발언을 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왜냐하면 김부겸 의원은 이제 대구 민심, 이제 대구 출마를 준비 중이니까 그걸 고스란히 듣는 것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 자체가 좀 여권 내부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지. 저는 뭐 이건 대구에만 한정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김부겸 의원에게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좀 봐요. 예. 왜냐하면 저는 민주당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저 지금까지는 적어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대통령 개인에 대한 선의를 믿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특히 TK라고 하는 지역에서 지역주의를 돌파한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지역에서 그런 여론을 분명히 들으시겠죠. 저는 왜냐하면 과거에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 그다음에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따지고 보면. 근데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는 부분에서 방해한다고 느꼈을 때 대구 민심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요동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건 대구의 민심의 그 내용뿐만 아니라 저는 적어도 국민 여론 한 가지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중도층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은 자기의 주장만 맞다고 얘기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다른 얘기를 하면 또 아시겠지만 뭐 금태섭 의원, 박용진 의원, 조홍천 의원 이런 분들이 조금만 다른 얘기하면 문자 폭탄을 날리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예를 들면 토론이 없는 정당이 총선을 진행했을 때 중도층을 인입할 수 있으며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좀 그런 측면에서 TK 민심을 반영해서 김부겸 의원이 민주당이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말씀들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군이라고 여겼던, 그러니까 같은 편, 같은 목소리를 낸다고 여겼던 인물들, 뭐 참여연대를 포함해서 정치인들도 이 곳곳에서 이 검찰과 관련된 이 범여권의 인식에 좀 우려의 뜻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뉴스탑10이 뽑은 1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